안녕하십니까. 교신학원의 수희 선생님입니다. 저희가 오늘 할 내용은 이제 1학년 1학기 하는 고등수학 상 여기 내용이고요. 여기 책에서 나오는 주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얘는 방정식이랑 부등식 그리고 얘들을 이용해서 뭐를 함수를 해석하는 요 세 가지 개념이 주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주 내용이고, 어쨌든 우리가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이미 중학교 때부터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도 뭐 1차 부등식 해서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함수 자체도 중학교 때 이제 1차 함수랑 2차 함수를 배웠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제 나오는, 그래서 뭐 복습의 일종의 복습의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복습을 하면서 이 내용들이 좀 더 심화가 되는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요 내용들이 주 내용인데,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또 진행을 하겠지만, 일단 여기에서 큰 틀은 등식, 그렇죠? 등식, 부등식,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고 나서, 그러면 등식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애랑 방정식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등식에서 항등식, 방정식에 대한 개념이 처음에 나오고요. 그러면 이걸 배우고 나서 부등식에서도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부등식의 종류를 나누는 건 이제 우리가 고등수학하에서 명제단원에서 하게 되고요. 고등수학 상에서는 이 부등식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조건 부등식을 하는 범위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함수단원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 책의 제일 중요한, 이 책에서 가장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함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등식 문제를,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이 방정식 문제를 함수로 가지고 와서 해석하는 방법, 혹은 함수에 대한 내용을 방정식으로 가져가서 해석하는 방법, 혹은 함수를 부등식, 혹은 부등식을 함수로 가져와서 이걸 변환해서 어떻게 해석해 줄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수업 진행을 보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등식의 문제를 풀려면 등식은 기본적으로 항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등식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럼 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책에서 맨 처음 배우는 단어는 다항식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항들에 대한 성질들이랑 항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고 이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끝나고 나면, 항들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등식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등식, 함수, 요런 단원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물론 뒷부분에 이제 평면좌표라는 내용이 좀 더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요거랑 조금 별개의 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여기 등식과 부등식, 함수 요 세 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그 첫 단원은 다항식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다항식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다항식은 의미가 뭘까요? 다항식의 의미. 항이 많다. 그러면 이 다항식이랑 비교되는 개념으로 단항식, 이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럼 단항식은 뭘까요? 항이 한 개다. 항이 한 개.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이제 이 항이라는 놈, 이게 단자라는 뭐 호렬 단신 이런 말도 우리가 쓰긴 쓰지만 혼자라는 의미죠, 그죠? 혼자. 그래서 항이 하는 식을 기본적으로 단항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 그러니까 항이 몇 개가 돼야 될까요? 여러 개니까. 항이 하나다. 그러면 다항식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항이 두 개 이상.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다항식은 항이 한 개 이상인 식도 다항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엄밀히 따지면 일단 단항식은 뭐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되는데, 이게 단항식이 개념적으로 항이라는 개념이랑 사실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거든요. 뭐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이게 단항식에 이제 다항식이 덧셈이나 뺄셈으로 연결된 식, 그런 애들을 우리가 흔히 다항식으로 한다는 거. 뭐 항계수가 몇 개다 사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이 다항식이 덧셈이나 뺄셈으로 이루는 식을 우리가 다항식을 한다. 이렇게 좀 참고로 알아둘게요. 그럼 이걸 개념을 항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니까 항이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항이 뭘까요? 항이. 다항식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죠? 항이 뭘까요? 덩어리. 덩어리. 아까 덩어리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2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세제곱. 자, 요런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요 식에서 항이 몇 개가 될까요? 3개예요. 3개. 뭐랑 뭐랑 뭐? 2x 제곱. 그치. 요거랑 xy. 요거랑 y 3제곱. 그렇지. 요렇게 3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항이 지금 여기서 3개가 되는데 그러면 얘를 한번 분해해 볼게요. 분해하면 얘는 2 곱하기 x 곱하기 x고요. 얘는 마이너스 x 곱하기 y고요. 이놈은 더하기에 y 곱하기 y 곱하기 y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항을 지금 이거랑 이놈과 이놈과 이놈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항이 3개인데 항의 의미를 여기서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나 혹은 문자가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덩어리.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덩어리 하나를 하나의 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들이 지금 전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항이 되고 역시나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항,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다? 이놈들이 3개의 항을 가진다. 그러면 단항식은 항이 하나니까 그냥 항 하나. 그러니까 수나 문자가 곱하기로 한 덩어리로만 연결되어 있는 식을 단항식이라고 하고요. 이런 다항식들이 덧셈이나 뺄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다항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일단 다항식의 의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합시다. 자, 하고 나면 이제 얘들이 항인데 얘들이 다 같은 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얘들이 다 같은 항이 아니니까 여기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차수랑 계수라는 의미. 자, 일단 오늘은 다항식에서 쓰는 용어들의 개념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건데 요것들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차수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차수라는 건 얘가 몇 차 항이냐 우리가 많이 얘기하던 그런 내용인데 자, 얘 몇 창인가요? 2창. 얘 몇 창이에요? 1창. 얘는 몇 창입니까? 3창. 자, 뭐 잘 했지만 그러면 차수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차수는 차수란 건 뭐를 얘기한다? 몇 차 항인지. 네, 몇 창이 따질 때고 차수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몇 번 제곱했는지. 자,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선생님, 차수는 얘가 지금 2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x의 제곱이라서 이거 2차. 얘는 세제곱 붙어 있으니까 y의 3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3차. 그래서 얘는 2창이고 얘는 3창이다. 그럼 얘는 몇 창이냐? 1창이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 지수에 적혀있는 숫자가 차수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하는데 차수는 뭐 지금 책에도 나와 있죠. 얘는 곱해진 문자의 개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얘는 지금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어요? x 2개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2창이란 말이에요. 얘도 y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습니까? 3개 곱해져 있죠. 3개 곱해지니까 얘는 뭐다? 3창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문자 몇 개 곱해져 있어요? 2개 곱해져 있어요. 따라서 얘도 몇 창이라는 걸 알 수 있다? 2창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2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승이라서 1창이 아니라 문자 2개 곱했으니까 2창이다. 근데 학생들이 얘들 1창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중학교 때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배우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요거 배울 때 항상 문제풀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최고차항이 낮은 한 문자에 대해서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좀 해주거든요. 그럼 얘가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 뭐다? 우리가 선택한 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전부 무슨 취급을 한다? 상수 취급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놈을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다. 그럼 얘는 x에 대해서만 볼 거니까 x에 관한 2창. 그럼 얘는 x에 관한 1창이 되면서 요 y는 상수가 돼버리죠. 상수 취급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얘는 상수항 요렇게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 연습을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애들이 조금 더 뭐다? 우리 이런 식을 볼 때 얘를 1창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차수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다? 곱해진 문자의 개수다
라는 거. 그럼 여기서 개수는 뭘까요? 개수. 이제 항을 3개로 나눴는데 개수는 그 미지수 앞에 오는 아, 그렇지. 문자 앞에 오는 숫자. 아주 상당히 잘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항에서 우리가 어떤 항이 있을 때 이 항에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뭐라고 한다? 개수라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항에서는 문자 얘 둘이 빼야 되겠네요. 그래서 남는 게 얘만 남으니까 개수는 얼마? 2. 여기서는 문자 xy 빼야 되니까 남는 건 부호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얼마?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서는 y 문자 빼야 되니까 개수 얼마? 1.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얘를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게 되면 요 식이 이제 뭘로 바뀌냐면 얘는 2x 제곱 마이너스, 자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그럼 얘는 x가 내려오면서 앞에는 y가 가게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아까 상수항이라고 했네요. 그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 항은 x에 대한 내림차순을 하게 되면 얘는 x에 관한 2차항, x에 관한 1차항, x에 관한 상수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놈의 개수는 얼마? 문자 x를 제외한 2. 여기서는 문자 x를 제외한 개수 얼마? 마이너스 y. 여기서는 이제 상수항 개수 얼마? y 세제곱.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어떤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개수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다. 그럼 내가 어떤 문자를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개수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여기까지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뭐다? 차수랑 개수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뭐 요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얘들을 분리해서 이제 설명을 다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게 차수랑 개수에 관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차수랑 개수의 설명을 다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다항식은 이런 놈이라고 하고 항은 이런 거라고 하기 때문에 다항식은 이런 게 나왔다. 그럼 다항식이라는 걸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걸 보셔야 됩니다. 얘가 어쨌든 x랑 y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문자로 미지수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분명히 얘도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어떤 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떤 수를 제곱해서 2를 곱한 거고요. 얘는 어떤 수 2개를 곱한 거고 얘는 또 다른 수 y를 3번 곱했다는 얘기네요. 얘들끼리 연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하나의 뭐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어떤 수라고요. 우리 xy를 몰라서 그렇지. 물론 얘는 우리가 수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식이라는 개념으로 맞는 거지만 어쨌든 이 식이라는 건 xy가 어떤 값이 정해진다면 이것 자체가 뭐다? 어떤 수가 된다 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자연수를 배우고 중학교 1학년 때 정수를 배우고 그리고 중3 때 이제 무리수 뭐 유리수도 초등학교 때부터 썼으니까 무리수를 배우면서 실수 개념을 우리가 배웠는데 항상 우리가 이런 수를 배우면 항상 뭐를 해본다? 연산을 해보죠. 그럼 연산을 하기 전에 항상 뭐를 해주냐면 이 교환법칙이랑 결합법칙이랑 분배법칙이 되느냐 이걸 꼭 확인해 보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그럼 얘들이 사칙연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걸 반드시 수를 배우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단원에서부터 이제 다항식을 정의 내렸으니까 이 다항식이 뭐가 되는지 교환, 결합, 분배가 되는지 그리고 사칙연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먼저 볼 건데 분배법칙은 기본적으로 사칙연산에서 우리가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할 줄 알아야 분배법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보는 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고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이거를 우리가 이번 고등부에서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중등부에서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뭐 x제곱 플러스 2x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자리 바꿔서 2x 플러스 x제곱으로 적어도 크게 상관이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들은 뭐가 덧셈에 대해서 뭐가 가능하다? 분배법칙이 가능하다. 아니 죄송합니다. 교환법칙 자리 바꾸기 교환법칙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는 자리 바꿔서 2x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요? 네. 안 되죠. 이건 얘랑 다르죠. 부호가 다르니까 다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식이라고 적혀있는 얘네들 하나하나도 뭘로 봐야 된다? 어떤 수로 봐야 됩니다. 이 자체가 어떤 수를 제곱한 거고 어떤 수의 2배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5 플러스 3은 3 플러스 5 당연히 덧셈에 대해서 성립하잖아요. 근데 5 마이너스 3이 3 마이너스 5 이거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 안 하죠. 그래서 뺄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 뭐 나눗셈에 대한 결합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지만 이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니까 역시나 이것 곱하기 이거 x제곱 곱하기 2x는 뭐 2x 곱하기 x제곱이다. 이것도 뭐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와 마찬가지로 뭐에 대해서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가능하고 그다음 뺄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는 뭐가 불가능하다? 교환법칙이 불가능하다는 거. 값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너무 간단한 내용이라서 뭐 크게 어렵지 않지만 그리고 결합법칙은 뭐 항이 3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거랑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있는데 결합법칙은 앞에 있는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뒤에 거를 계산한 거랑 그 다음 뒤에 있는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앞에 걸 계산한 거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 역시나 같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에서 일반적으로 실수 범위 내에서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는 결합법칙 성립했죠.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곱하고 뒤에 거 곱한 거나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곱하고 앞에 곱한 것도 역시나 같게 나오고요. 하지만 뺄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는 결합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그죠? 뭐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다? 이전에 쓰던 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십시다. 그리고 뭐 일단 설명을 앞에서 좀 안 하고 내려왔는데 이 책에 보면 지금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를 적을 때 뭘로? 내림차순으로 적고요. 그래서 적을 때 항상 차수가 가장 큰 항을 맨 왼쪽에 적고 뭐 3차 다음 2차, 2차 다음 1차, 1차 다음 상수 요런 순으로 적어줘야 된다는 거.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적는 걸 학생들이 되게 익숙하게 적고 있고요. 이걸 내림차순이라고 하고 오름차순이 되면 반대로 왼쪽에서부터 차수가 작은 애부터 이렇게 적는다. 인데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에 관한 문제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수를 적을 때는 그냥 항상 뭘로 적어준다? 내림차순으로 적어준다는 것만 좀 참고로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 교환법칙, 결합법칙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건 사칙연산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사칙연산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할 텐데 덧셈과 뺄셈에 대한 개념을 알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동류항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동류항. 동류항 뭡니까? 이거 비슷한 종류의 항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같은 종류의 항인데 그래서 동류항은 어떤 애들입니까? 뭐도 같고 문자도 같고 그리고 뭐도 같은 차수도 같은 항을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그지? 우리가 동류항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덧셈과 뺄셈을 할 때 어떤 애들만 할 수 있으니까 동류항끼리만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동류항을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한 끼리 더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 있다. 이런 식이 있으면 자, 항이 지금 총 적은 건 5개인데 그죠? 그럼 얘부터 해볼까요? 얘는 뭐다? x에 관한 2차항이죠. 얘는 x에 관한 1차항, x에 관한 2차항, x에 관한 1차항, 얘는 3차항입니다. 그죠? 그럼 문자는 어차피 다 x에 관한 문자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동량은 문자도 같아야 하고 또 뭐도 차수도 같아야 되니까 얘 둘이가 지금 차수가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 둘이가 차수가 같죠? 그러니까 얘들끼리 계산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얘 둘이를 계산을 먼저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예전에 배우던 건데 요 앞에 있는 숫자가 1이고요. 얘는 x제곱이 하나 있는 거고요. 얘는 x제곱이 3개 있는 건데 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뭐다? 여기서 이가 앞에 있는 개수끼리 빼주면 되겠네요. 그죠? 원론적으로는 얘가 무슨 개념입니까? 뭐 x제곱이 a라고 하면 a-3a를 계산한 거랑 같으니까 얘는 a로 묶으면 1-3 이렇게 이제 될 거라서 얘들을 계산하니까 얼마 되더라? 마이너스가 되더라. 뭐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요건 여러분 익숙하게 항이 같은 경우에 동량인 경우에는 앞에 있는 개수끼리만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고요. 얘들이도 x가 1차항으로 같죠? 그럼 개수끼리만 계산해주면 되니까 플러스 2랑 플러스 5 얼마? 7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게 뭐다? 다항식의 연산 중에 덧셈과 뺄셈입니다. 자, 이제 그래도 고등학생들이 되는 학생인데 내가 너무 쉽게 수업을 하는 것 같으니까 요렇게 해서 사칙연산에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는 거 정도는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덧셈과 뺄셈은 뭐끼리만 계산하다? 동류항끼리만 계산이 가능하다. 자, 요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1단원에 나오는 개념들을 설명을 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배법칙은 기본적으로 곱셈을 배워야 되는 단원이고 곱셈은 다음 단원이 되기 때문에 그럼 왜 하는 김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다 하지 왜 덧셈하고 뺄셈만 하느냐?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부에서 다항식의 곱셈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곱셈 공식이라는 공식을 외워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일단은 덧셈, 뺄셈까지만 하고 여기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기존에 여기 있는 문제에서 저희는 이제 제가 필수 예제는 제가 풀어드릴 거고요. 밑에 있는 확인 체크라든지 뒤에 연습 문제들은 풀어 오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뭐 첫 단원이라서 참 할 거 없고 그렇네요, 그죠? 쉽고 쉬운데 지루한 단원. 그렇죠? 쉬운데 지루한 단원. 자, 필수 예제 1번 한번 봅시다. 자, 1번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을 상당히 뭔가 무시하는 문제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시하는 문제가 아닌가. 일단 이 문제는 이 식에서 뭐 A랑 B랑 C가 있으니까 직접 집어넣고요. 바로 계산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식을 적당히 정리한 다음에 계산을 해줘도 되는데 2번 문제를 보면요. 여기 B, B 두 개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적당히 정리를 한 다음에 집어넣는 게 계산이 훨씬 쉽겠죠. 그죠? 자, 이 문제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집어넣읍시다. A는 x제곱 마이너스 2y죠. y세제곱 플러스 x제곱 y가 되고요. 마이너스. 자, b는 2배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정말 이것까지 적는 건 너무 여러분을 무시하는 행동이라 생각해서 바로 2배 할게요. 2b니까 요거 2배 하면 얼마입니까? 4x제곱 마이너스 2xy제곱 마이너스 2x제곱 y 빼기 이제 c는 가로 한번 할까요? 2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가로로 한 이유는 이 c 자체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기 때문에 가로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분명치 합시다. 자, 마이너스 2x 세제곱이죠. 얘랑 얘랑 계산되네요. 바로 합시다. 얼마 됩니까? 얘랑 얘랑 계산하면 2x 세제곱. 좋습니다. 자, 이거는 계산할 거 없네요. 그럼 마이너스 2xy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거 이제 빼면 되겠네요. 자, 바로 나옵시다. 마이너스 다 달고 나오니까 보싹 바뀝니다. 그죠? 얘랑 얘랑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x 세제곱. 자, 이거 먼저 계산할게요. 동류항이니까 y에 관한 3차항. 얘랑 마이너스 마이너스분도 플러스로 바뀌니까 얘랑 얘랑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y 세제곱. 그 다음에 자, 동류항 찾아봅시다. 이거랑 이거랑 동류항이죠?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나올 거니까 얘랑 계산하면 얼마? 3x 제곱 y 플러스 2xy 제곱.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나머지는 뭐 사실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자, 이놈은 좀 빠르게 해볼게요. 분배 법칙 먼저 합시다. 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6b니까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6b 계산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5b. 자, 얘랑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 얼마? 12c.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쭉쭉쭉 넣어주기만 한다면 되겠죠? 바로 계산해볼게요. a에다 마이너스 붙입시다. 부호 싹 바뀌겠네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y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y. 이렇게 이제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5b니까 저기다 바로 마이너스 5 곱할게요. 저 b 보이죠? 여기 마이너스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0x 세제곱 플러스 5 곱했나요? 마이너스 5 곱했죠? 5x 아니지 5xy 제곱 플러스 5x 제곱 y. 그죠? 아, 어렵네요. 계산 너무 어렵네요. 자, 12배 해봅시다. c에 12배 하면 얼마? 24x 세제곱 플러스 12y 세제곱.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동량끼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x 세제곱 x 세제곱 x 세제곱. 자, 정리하면 얼마 됩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위에다 적을게요. 계산하면 얼마? 자, 얘 둘이가 11이죠? 얘랑 계산하면 얼마? 13x 세제곱이 될 거고요. y 세제곱끼리 일단 먼저 볼까요? y 세제곱 y 세제곱 이렇게 두 개 있네요. 둘이 다 얼마? 14y 세제곱이고요. 자, x 제곱 y 한번 봅시다. x 제곱 y x 제곱 y 됐죠? 둘이 계산하면 얼마? 플러스 4x 제곱 y. 그다음 남은 건 얘 하나 남네요. 그죠? 그래서 더하기 5xy 제곱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아우 뭐 그죠? 어렵진 않지만 식이 굉장히 긴 식이었네요. 자, 필수 예제 2번으로 갑시다. 안 어렵죠? 네. 그래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벼운 마음. 이미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복습이다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자, 여기 보면 a 플러스 b는 6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4y 제곱이고요. a 마이너스 b는 자, 선생님 문제 적을 때 꼭 문제를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한번 읽어보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a-2b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 a 플러스 b랑 a-b에 대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자 두 개, 지금 식 두 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둘이를 연립하면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다? a-b의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a-b의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라서 바로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일단 a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위의 식이랑 밑의 식을 뭐하면?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좌변은 2a가 될 거고요, 우변은 그냥 쭉 더하면 되니까 얼마? 8x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10y제곱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a는 4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b 구해볼까요? b를 구하면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뭐 하면 됩니까? 빼면 되겠죠? 빼면 이거 둘이 없어지고 얘에서 여기 빼면 좌변 얼마? 2b가 나올 거고요. 됐네요, 그죠? 위에서 밑에 거 뺄 거예요. 4x제곱 얘는 바로 없어지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거 빼면 이거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그죠? 다음 얼마? 2y제곱 됐네요. 그러면 우린 a-2b니까 나온 거 여기 통째로 빼주면 됩니다, 그죠? 그럼 얘는 a-2b. 자, 여기서 이거 빼면 이거 없어지죠? 얘는 2xy. 자, 여기서 이거 빼면 이거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죠?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7y제곱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아주 간단했던 문제입니다, 그죠?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항식의 곱셈 이 나오겠네요. 이제 다항식끼리 곱하는 거 또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구구단을 못 외우진 않을 거고, 그죠? 그리고 구구단을 못 외우면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없어요. 집에 가서 열심히 구구단 외워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외워야 되고, 다항식의 연산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숫자끼리 곱하는 건 알고 있다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문자끼리 곱할 때도 같은 문자를 곱할 때는 우리가 이걸 뭘 이용해서 제곱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죠. 마찬가지로 같은 문자를 이제 두 번 이상 곱하게 되면 얘는 거듭제곱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다? a를 3번 곱한 거다. 그럼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치수법칙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치수법칙 해야 되는데 밑이 같은 a 중에 자,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 이건 a를 n번 곱한 거고요, 이건 a를 n번 곱한 거죠. 그래서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곱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제일 쉬운 거는 숫자로 바꾸는 게 제일 쉽겠네요. 2의 3승 곱하기 2의 제곱이 있다. 그럼 얘는 2를 3번 곱한 거고요, 얘는 2를 2번 곱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얘들 둘이 곱하는 거니까 2를 총 몇 번 곱한 게 되겠어요? 5번. 따라서 얘는 요런 성질이 있네요.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곱은 지수끼리 더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더라. 됐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a에 m 곱하기 n, 곱하기 생략해서 가능하니까 아유 미쳤네요. 자, m 더하기 n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군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몇 가지만 증명 하나만 더 할게요. 이번에는 a의 m승을 전체 l승을 할 거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a의 m승 곱하기 a의 m승 곱하기 얘를 이렇게 쭉 곱해가지고 a의 m승을 총 몇 번 곱하는 거다? L번 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밑이 다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다 뭐 해주면 돼요? 더하면 되겠죠? 위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럼 밑은 a이고 이 m을 더합니다. 몇 번? L번 더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는 거를 편하게 적으려고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a를 100번 더한다고 할까요? 이걸 간단하게 나타내서 만든 게 뭐다? 곱하기네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 100a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a를 100번 더했다. 그럼 a 곱하기 100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L번 곱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된다? a의 lm승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자,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곱은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am승 거듭제곱을 전체 l승 하게 되면 이놈하고 이놈은 뭐 해주면 된다고요? 곱해주면 된다. 자, 요렇게 이제 되는 성질들을 중학교 때 배웠는데요. 자, 나머지 증명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a의 lm승 요렇게 이제 나올 거고, 그러면 a의 m승이랑 b의 n승 자체를 l승 할 거다. 그럼 얘도 L번 곱하고 얘도 L번 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뭘로 된다? 마치 분배 법칙처럼 계산이 되면서 a의 lm승 곱하기 b의 ln승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요. 분수꼴도 마찬가지네요. b의 n승분의 a의 m승 전체를 l승을 할 거다. 이걸 하게 되면 마치 분배 법칙처럼 계산이 되고 뭐가 된다? b의 ln승분의 a의 lm승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쉽네요, 그죠? 근데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요거죠.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 아, 이 중학생들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이제 조금 선행을 하셨거나 이런 애들은 선생님 곱하기는 얘들이 더하면 되니까 나누기는 얘들끼리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좀 선행이 되는 학생들, 이게 이제 0이 되면 모든 수의 0승 1이다 이런 것들을 배운 것도 있겠지만, 자,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하면 저희가 2학년 때 배울 내용이고요. 지금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중학교 내용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A, M승 나누기 A, N승, 얘는 3개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그죠? M이 N보다 큰 경우랑 두 개가 같은 경우랑 M이 N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이제 3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M이 N보다 큰 경우에는 그냥 뭐 해주면 된다? 요 앞에 있는 수에서 뒤에 있는 지수 숫자를 빼주면 됩니다. 근데 얘들이 같다고 생각해봅시다. 지금 A 같죠? M하고 N도 같죠? 그럼 이 수랑 이 수 자체가 뭐하는 수예요? 같은 수가 됩니다. 그죠? 우리 10 나누기 10 얼마예요? 1. 100 나누기 100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번엔 뒤에 게 큰 경우인데, 뒤에 게 큰 경우는 얘를 뭐 해줘야 된다? 역수치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서 앞에 거 뺀 것분의 1,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 일단 요게 중학교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에 쓰는 요 내용, 그러니까 요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건데, 요거에 대한 내용 전제가 필요하려면 봅시다. 요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갈게요. 지금 얘랑 같은데 이걸 이 원리대로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게 A의 M-N인데 M과 N이 같으니까 이게 A의 M 빼기 M하고 같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A의 0승이 되겠죠. 얘가 A의 0승이면 얘는 뭐다? 요렇게 계산되는 애들은 무조건 이거랑 모양이 같으니까 1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여기서 약속을 합니다. 뭐냐? 모든 수의 0승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요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수의 0승은 1이다 정도는 어차피 2학년 때부터 써야 되니까 여기서 좀 참고로 하나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내용은 뭐 이제 거듭제곱 이 지수 부분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면 역수로 계산을 해줄 수 있다 라는 걸 또 약속을 해가지고 정하는데, 일단은 요거는 2학년 때 하더라도 요것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수 법칙은 우리가 중학교 때 역시나 했던 내용이고요. 뭐 아주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한번 보면서 이렇게 있었구나 정도로만 알면 되고, 자, 요거까지 배우고 나면 우리가 이제 다항식의 곱셈을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애들 x 플러스 2에다가 뭐 x 플러스 y 플러스 1 얘를 곱할 거다. 얘들 곱하는 방법은 뭐다? 분배 법칙이죠. 요렇게 3개 곱해주고요, 요렇게 3개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밖에 없고요. 뭐 역시나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라서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곱하면 x제곱 곱하면 xy 곱하면 x, 밑에 적어볼까요? 둘이 곱하면 2x, 얘랑 곱하면 2y, 얘랑 곱하면 플러스 얘 상이 총 6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동량끼리는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 틀려요.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xy에다가 얘들이 동량이네요. 더해주면 얼마? 3x 플러스 2y 플러스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어는 뭐 이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렇게 분배 법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항식을 대문자로 지금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b 플러스 c라는 식을 더한 거를 여기다 곱할 거다. 그럼 여기서 뭐가 가능하다? 각각을 이렇게 분배 법칙해서 AB 플러스 AC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거 이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시나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니까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뒤에 문제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잠시만요. 조금 남았구나. 시계가 빠르군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필수에서 3번 요거 풀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좀 빠르게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계산해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자, 이거 이제 구할 건데 뭐 계산하려면 여기 항 4개, 여기 항 4개 해볼까요? 이거 분배법칙 하면 4개 곱하고요. 자, 얘 분배법칙 하면 얘도 4번, 얘도 4번, 얘도 4번이니까 총 16번 계산해서 동량계 정리한 다음에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해도 돼요. 하지만 유명한 말 있죠. 머리가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한다.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구하면 되잖아요. 우리 모든 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요것만 구하면 되니까 언제 x 세제곱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 이 상수항이죠. 누구랑 곱하면 3차항이랑 곱하면 세제곱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얘들 곱해볼까요? 곱하면 얼마 나와요? 5x 세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창이죠. 1창 누구랑 곱하면 됩니까? 2창이랑 곱하면 당연히 3창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얘들 곱하면 얼마 나와요? 플러스 12x 세제곱이 나오겠네요. 그죠? 계속 한번 해봅시다. 자, 얘 2창이니까 1창과 곱하면 3창 나오겠죠. 얼마? 더하기 4x 세제곱. 자, 얘들 곱하면 나오겠네요. 플러스 12x 세제곱. 요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요것만 정리하면 되니까 x 세제곱의 개수는 동량이 요것만 나온다는 거죠. 3창에 대한 거. 그래서 뭐 봅시다. 이렇게 둘이 다면 24. 이렇게 다면 9니까 얼마? 33.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33이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작정 다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일단은 한 문제가 좀 남았는데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